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여러분은 마블 영화 블랙팬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랙팬서는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로 영화 블랙팬서로도 개봉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한국의 부산에서 촬영된 장면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블랙팬서는 민첩성, 체력, 힘 등 강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또 강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지능 또한 천재적인 수준으로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블랙팬서는 흑표범, 흑제규어라는 두 동물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표범처럼 민첩하고 강한 힘을 가진 포식자에 걸맞는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명품으로 불리는 K2 흑표전차, 일명 블랙팬서인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한국의 K2 흑표전차를 극찬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를 조롱하는 일이 발생했다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한국이 현재 국방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시제기를 출고했고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2021 GFP 세계 군사력 지수에 한국은 여러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6위의 국방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국방안보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5위에 랭크된 일본도 내년이면 우리가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중요한 위치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추모의 날 행사에서 유엔군 사령관도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며 연설할 정도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 군사와 안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맹국으로 신뢰가 매우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군사 매체에서도 한국의 무기를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서는 우리나라 K2 흑표전차를 극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매체는 한국은 냉전 이후 나토 호안군 측의 세계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방위사업 또한 크게 발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2 전차를 시작으로 한국 자체 능력으로 개발한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K2 흑표전차의 은닉성, 레이더 시스템, 자동 탐지 및 추적 기능, 능동방어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K2는 높은 기동성과 시속 70km에 도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탱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방위산업 발전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서구 및 러시아 제품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무기시장 점유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대표 군사매체 신랑 군사망은 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중국 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정말 확실히 아시아 1위다, 정말 멋있는 전차다 라며 한국의 K2 전차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반면에 사면 후회하는 쇳덩어리, 중국 전차의 상대가 안 된다, 장난감 전차 같다, 한국 전차가 최고라니 미국 매체는 모두 거짓이다 등 이런 조롱의 글들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제식화 이후 99식 전차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를 했지만 철갑탄의 경우 같은 계열 전차 외에는 호환이 되지 않고 초기 실사시험에서는 전면 장갑이 관통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력 전차에 더욱 강력한 탄을 개발 배치함으로써 점점 무거운 강판만을 갖다 붙이는 게 중국 기술의 전부였는데요. 또한 포발사 미사일을 장착했으나 대평지에서만 사용하지 산악지형이나 장애물이 많은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등 허점투성이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전차와 국방력이 부럽고 두려워서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중국은 찌질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2010년 사우디에서 전시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던 국산 K-21 장갑차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홍콩에서 50여일간 발이 묶인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이면 바로 일주일 내로 통과될 만한 부분인데 50일 동안 지연된 것이 굉장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K-21 장갑차를 묶어놓고 몰래 뜯어본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왔는데요. 중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실제로 중국의 전차는 참으로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 신랑 군사망에 자국산 전차를 자화자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VT-4 전차를 어느 미국 매체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는 글을 쓴 것인데요. 그런데 실상은 중국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중국제 장비로 구성된 파키스탄 기갑부대는 중국산 신형 VT-4의 도입으로 인도의 T-90MS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의 VT4는 구형 90식 전차를 기반으로 최신 99식 A형 전차 기술을 접목시켜 성능을 끌어올린 전차로 스펙만큼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듯이 그 스펙들이 완전히 뻥 스펙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파키스탄의 경우 인도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현대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제 전차를 도입한 것인데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중국제 전차를 받자마자 우크라이나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키스탄은 중국제 전차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린 활강포 기술을 불법 복제한 모델이었고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그 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행 중 사격을 위한 주포 안정화 장치도 믿을 수가 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동 표적뿐만 아니라 고정 표적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굴욕을 보였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말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결국 중국산 전차로는 인도군의 전차에 상처 하나 낼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형편없는 전차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한국은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 제작 기술은 탄탄한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차계의 명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에 현대로템 실적도 전차 수출로 인해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K2 흑표 전차에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터키 전차 알타이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터키 알타이 전차에 장착할 파워팩 공동개발 및 생산을 놓고 업체들 간에 진행되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한국의 두산과 S&T 다이나믹스의 파워팩이 완성품 형태로 수출되기로 정해진 것인데요. 국내 네티즌들은 오히려 기존의 기술 이전 형태로 공동 개발하는 것보다 완제품 형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파워팩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K2 흑표에 중동 시장 진출하는 것에 터키 알타이 전차가 경쟁자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1500마력의 같은 파워팩을 쓴다면 알타이 전차가 K2보다 17톤 정도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와 순발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동 수출 시장에서 K2 전차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전차의 심장까지 단독 기술로 만들어내면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증강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달 실물 공개된 K2의 노르웨이형 전차 K2N5에서도 능동 파괴 체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나노드론 운용 등 최신 첨단 기술을 장착하면서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을 드러냈습니다. 또 기존 전차들도 첨단 개량을 진행해서 화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K1A1과 K1을 창정비와 성능 개량을 통해 K1A2, K1E1을 탄생시켰습니다. K1A2에는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피하 식별 장치, 전후방 감시 카메라 등 최신 장비를 추가했으며 K1E1은 조종수 열상 잠만경,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냉방 장치, 보조전원 공급 장치 등을 새로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개발을 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차세대 무기 개발 과정 사이에 공백 기간을 메워주는 이전 무기 개량 및 창정비 사업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중국은 현실을 부정하며 뒤처지고 있는 사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군사전력이 개발되어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멋진 모습으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